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토요일 밤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불을 턱 끝까지 올리고 보던 전설의 고향. 그 서늘한 기운 속에서도 우리가 끝내 채널을 돌리지 못했던 건 그 속에 담긴 인간사의 희로애락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꺼내볼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신라 49대 헌강왕 시절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 불렸던 남자 처용. 그는 왜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도 칼을 드는 대신 춤을 추었을까요? 단순히 성인군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고향의 전설, 그 첫 번째 이야기. 역병의 신과 춤추는 자,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서기 879년, 신라의 황금기라 불리던 헌강왕 시절입니다. 수도 서라벌은 밤낮으로 노래가 끊이지 않았고 집집마다 기와를 덮어 비가 와도 젖지 않을 만큼 번성했죠. 헌강왕은 개운포에서 만난 신비로운 인물 처용에게 아름다운 아내와 급간이라는 벼슬을 내리고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허허! 달빛이 참으로 좋구나. 내 아내, 오늘도 나를 기다리며 등불을 켜두었겠지. 하지만 집 대문에 다다른 처용은 묘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건 아내의 고운 숨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축축한 마치 썩은 짐승이 내뱉는 듯한 기괴한 숨소리. 처용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저 검푸른 기운, 서라벌 곳곳을 붉은 반점으로 물들였던 그 역신이 아닌가. 보통의 사내라면 분노에 눈이 멀어 칼을 휘둘렀을 상황. 하지만 처용은 멈췄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저 존재는 칼로 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만약 여기서 비명을 지르거나 공격한다면 아내는 물론 온 서라벌이 역병의 불길에 휩싸일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서울 밝은 달 아래 밤늦도록 논일다가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로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래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처용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슬픔 그리고 기묘한 자비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용이 한 걸음 뗄 때마다 방 안을 감싸던 검은 연기가 처용의 발끝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서 아내의 몸을 탐하던 역시는 밖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노래와 진동에 소스라치게 놀라 밖을 내다봅니다. 그곳엔 자신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춤을 추는 처용이 있었습니다. 역시는 깨달았습니다. 처용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을 깎아내어 역병을 흡수하는 인간 재물에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의 형상이 그려진 곳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겠나이다. 당신의 자비가 나를 죽이는 칼보다 무섭구려. 역시는 물러갔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처용이 흡수한 그 검은 기운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현대에 나타난 그 붉은 탈이 왜 자꾸 최 교수의 꿈속에 나타나는 걸까요? 또 그 꿈이야? 붉은 탈, 그 탈이 웃고 있었어. 경주 변두리의 적막한 밤. 최 교수는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려다 멈칫합니다. 거실 벽에 걸어둔 처용 탈의 눈동자가 마치 자신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기이한 것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목덜미에 붉은 반점 하나가 선명하게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검버섯이 아니야.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꾹 눌러놓은 것 같군. 최 교수는 과거 신라 유적지 발굴 현장에서 이 탈을 발견했을 때의 일기를 꺼내봅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용은 역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속에 가두었다. 다시 1000년 전의 서라벌로 돌아가 봅시다. 역신이 무릎을 꿇고 물러간 그날 밤. 처용의 아내는 과연 피해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설화가 기록하지 못한 뒷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 영원한 젊음. 처용, 당신이 방해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늙지 않는 꽃이 되었을 텐데. 사실 서령은 시들어가는 자신의 미모를 붙잡기 위해 스스로 역신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역병의 신은 그녀에게 젊음을 주는 대신 서라벌 사람들의 생명력을 요구했죠.
처용이 마당에서 춤을 추며 역병의 기운을 빨아들일 때 서령은 남편을 원망하며 손톱을 세워 문설주를 긁었습니다. 부인, 어찌하여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셨소? 당신의 욕심이 서라벌의 달빛을 가렸구려. 평생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는 당신이 내 마음을 어찌합니까?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인간으로 살기 싫단 말입니다. 처용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고발하여 극형에 처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부정을 자신이 짊어질 것인가. 그는 결국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는 용왕의 아들로서 가진 신성한 힘을 사용해 아내의 몸에 남은 역신의 찌꺼기와 서라벌에 퍼진 병마를 자신의 탈 안에 봉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최 교수의 목에 핀 붉은 반점.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 교수는 사실 처용의 아내 서령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천년을 이어온 탐욕의 대가가 봉인이 풀린 탈을 통해 다시 나타난 것이죠. 살려줘 처용. 당신의 자비는 어디로 간 거요? 그때였습니다. 최 교수의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그것은 그가 매일 아침 운동을 위해 맞춰둔 시니어 체조 음악이었습니다. 기괴하게도 그 음악의 박자는 천년 전 처용이 췄던 그 춤의 장단과 묘하게 일치했습니다. 최 교수는 무의식적으로 그 박자에 맞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을 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잠시 주춤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건 노래야.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주는 그 노래. 하지만 역시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최 교수는 단지 탈을 보관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천년 전 처용이 그랬듯 스스로 춤을 추어 이 저주를 끊어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은퇴한 늙은 학자가 이 가혹한 운명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서재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최 교수의 숨결은 하얗게 변합니다. 벽에 걸린 처용탈의 입이 기괴하게 벌어지며 천년간 갇혀있던 역신의 목소리가 최 교수의 귓가를 때립니다. 내 조상이 나를 불러들였고 내 조상이 나를 가두었다. 이제 그 대가를 내 몸으로 치러야 할 시간이다. 최 교수는 온몸이 마비되는 고통 속에서 깨닫습니다. 병은 몸에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느꼈던 소외감,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어두운 마음들이 역신이 파고들기 가장 좋은 토양이었던 것이죠. 최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악보 하나를 쥐어짜듯 붙잡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연구해온 처용무의 현대적 해석본이었습니다. 그래. 처용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안아줘서 이긴 거야. 칠순을 넘긴 노 교수의 몸짓은 처음엔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딜 때마다 그의 발치에서 푸른 빛이 번져나갑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닌 용서의 발걸음이었고 공포가 아닌 수용의 몸짓이었습니다. 오너라, 내 안에 어둠아. 너도 얼마나 춥고 외로웠겠느냐? 천년의 세월 동안 그 좁은 탈 안에서 얼마나 나를 기다렸느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최 교수의 목에 돋았던 붉은 반점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역시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 노인에게는 더 이상 갉아먹을 원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요. 동이 터오자 지옥 같던 서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벽에 걸린 처용탈은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최 교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듯 했죠. 처용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의 불청객은 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대접하여 보내는 것이라는 걸요. 내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역병도 머물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처용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시니어들의 삶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역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그때마다 처용처럼 크게 한번 웃고 마음의 춤을 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처용탈이 걸려 있습니까? 오늘 밤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노래 한 곡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